네, 5가지 키워드 확인을 해봤고요. 첫 번째는 연준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중동이었다면 또 하나는 역시나 FOMC였죠. 결국에는 동결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시장은 그것 때문에 조금 상승하다가 밀려서 끝났는데 네. 중요한 건 이 내용에서는 큰 건 없었어요. 그쵸. 큰 원래 건 예상했던 대로예요. 없었는데 이제 네. 이 성명서 문구 왼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지워진 게 있잖아요. 네. 그 지워진 게 높은 실업률과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걸 지웠어요. 일단 일단 호재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구를 지우고 네. 그래도 지켜봐야 된다는 건. 예. 근데 그 배경에 약간 그 기자회견 내용에 영상을 보면은 이거 하기 전에 이제 트럼프가 막 또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제 금리 안 내릴 거야. 뭐 멍청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형편없고 정치적이라기보다 그냥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그 멘트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멘트를 하고 나서 이제 파월이 그 기자회견 하는데 그 그거 내용이 대답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 너 싫어해.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대응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네,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써 있습니까 이렇게? 예. 나 너 진짜 싫음 뭐 이렇게? 예. 그냥 그런 멘트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인 그런 상황인데, 긁혔네 서로. 그 서로 싫어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럼 트럼프는 왜 이렇게 그 파워를 자꾸 긁을까? 걸고 넘어질까? 예. 그런 고민을 좀 해보면은 만약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그 일반 그 시민들은 누구 탓을 할까요? 나라님 탓을 하죠. 그죠. 예. 그러면은 그 트럼프한테 이제 표적이 갈 텐데 예. 그 표적을 옮겨야죠. 옮기는 것 같아요. 네. 네 탓이야, 얘 탓이야. 내 탓이 아닙니다. 네. 예. 그런 그것 때문에 계속 하는 게 아닌가. 사전에 그런 음. 뭐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진짜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어제 한 게 금리 동결이 아니고 정치적 동결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 아까 진짜 정확하게 이 말하는 뉘앙스나 이 스탠스가 딱 누구를 지목해서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왔거든요. 저도 그랬구나. 약간 트럼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어서 충분히 그래 보이고, 사실 이제 이 파월도 기분이 나쁘겠죠. 본인한테 멍청이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복수한 게 아닌가 싶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어제. 그런 동시에 사실 파월도 이제 뭐 약간 말년병장이잖아요. 말로 이제 곧 갈 사람이잖아요. 제대가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그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그 연준 의장은, 그러니까 전전임까지 해서 그리스폰부터 이 마지막 옐런까지 예. 마지막에는 기조가 변하지 않아요. 거의 안 바꾸거든요. 예. 기조를 안 바꾸는 거고, 여기 점도표도 마찬가지죠. 네네. 지금 그 동결이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최근 그 국채 금리 선물 쪽에 그 선물의 이제 그 포지션이 최근 내년에 이제 임기가 끝나는 그 타이밍에 예.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그 계약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임기 동안은 안 할 것 같고, 그러네요. 끝나면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그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에 베팅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임기가 정확히 언제까지죠? 5월까지. 내년 5월까지? 네. 그럼 좀 많이 남았네. 1년 남았죠. 1년. 예. 근데 그와 동시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던데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도 지금 앞서 이 지표들이,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관세 이야기가 실제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까지 나온 그 소매 판매든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 네. 근데 그걸 우려를 좀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건데, 물가 전망치가 네. 높아졌네요. 네. 3% 넘게. 그거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근데 아직까지 이게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몇 달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여름까지 봐야 예. 이게 드러날 거니까 좀 보자는 거죠. 예.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도표는 사실 시장이 뭐 그렇게 싫어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지금부터 2번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저도 봤는데 파월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점도표 너무 믿지 마라.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파월은 계속 동결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좀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니 뭐니 하면서 시장에서 별로 기분을 안 좋아했는데,
결국에는 파월도 그걸 하고 싶은 거겠죠. 내 탓이 아니라 네. 트럼프한테 달려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금리,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분위기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나 유가 이거는 관세, 예. 그 다음에 지금 전 중동 이게 다 누구의 이제 이 정책에 달려 있냐, 트럼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금리 문제든,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금리, 그다음에 그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전부 트럼프한테 달려 있다 보니까 예. 이쪽으로 이제 공을 넘긴 거죠. 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월이 맞느냐, 트럼프가 맞느냐,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파월이 다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 트럼프 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최근에 어쨌든 물가지표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또 트럼프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관세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6월, 7월 지표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사람의 이 진실 공방이 여름 지표를 우리가 보고 나면 누가 맞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예전에 얼마 전에 이사님께서 일반 기업들이 일단은 관세를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비 커질 정가 수도 있죠. 될 거기 때문에 네. 여름 지나고 소비 정가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파월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여름의 지표가 과연 이 줄다리기를 어느 쪽으로 기울게 만들지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실 간밤에 뭐 이란도 중요했고 FOMC도 중요했지만 제일 놀라웠던 건 코인베이스와 서클이었습니다. 어마무시했죠 정말로. 네. 이게 저희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죠. 100달러 밑으로 오면 산다고. 99인데 100달러가 뭐예요? 100을 더합니다. 199. 199 이제 가면 산다고 이거 바꿨습니다. 바뀌었군요 이제. 예. 근데 이제 뭐 다들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IPO 하는 날 샀으면은 뭐 진짜 퍼센트론 세 자릿수 퍼센트. 이게 배수로는- 살걸병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네. 살걸병이. 근데 뭐 지난 거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진짜 뭐 그 AI 이후에 어떤 진짜 트렌드의 변화가 될 건가, 세상의 트렌드를 변화시킬 건가, 그걸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초기긴 하지만 진짜 이게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거면은 끝자락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네. 세상이 변하는 거니까. 아예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예 바뀔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올라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게 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조정 오면 사야지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조정이 안 오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가장 뭐 결정타는 이제 코인베이스의 페이먼트, 소위 말하는 그 결제망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인베이스 페이먼트라는 게 뒤에 뒷그림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뒤에 네. 보시면은 그 비자랑 마스터가 이날 빠졌거든요. 아 맞아요. 주가가 좀 네. 빠져요 요즘. 그러니까 예. 기존 그 비자랑 마스터는 기존 결제망이죠. 그렇죠. 예, 기존 결제망인데 이 기존 결제망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쪽은 기대감에 많이 오르고 이쪽은 자기 점유율을 잃을 수 있으니까 빠지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페이먼트가.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네. 원래 결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플랫폼 이렇게 지금 제가 글로 써놓은 거는 네. 내용이 이제 뭐 되게 어렵게 이렇게 말을 좀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 네. 그러니까 비자나 마스터도 결제를 하려면 전 세계에 네트워크를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코인베이스가 지금 그 L1, L2 이런 그 이더리움 기반의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결제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안 통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네. USDC를 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여기 쇼피파이 나오지만 예. 쇼피파이에서 뭔가 주문을 해요. 그럼 결제를 할 때 뭐 무슨 페이 뭐 다 있고 하나 더가 생긴 거죠. USDC. 선택지가 하나가 예, 더 생긴 밑에 거구나. 그 결제에 USDC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USDC 결제를 누르면은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신기하다. 코인베이스가 그 결제 네트워크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코인베이스가 다 먹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사실상 거죠. 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결제 시스템이 생기는 건데 뭐 달러 베이스 결제가 아닌 거죠. 일단은 USDC 결제니까 네.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쇼피파이 한다는 거. 그 전자상거래에서 뭐 소규모 전자상거래는 대부분 쇼피파이로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네. 이와 관련해서 스카페센트가 또 무슨 얘기를 했네요. 네.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스카페센트가 이제 이 트위터에도 올리고 네. 내용이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2020년대 말이니까 2030년까지 이 규모가 3.7조 달러까지 커질 거다. 지금 현재 250억 달러 250억 달러예요. 2,500억 달러예요. 그렇죠, 2,500억 달러인데 이게 10배가 지금 넘어가네요. 10배 넘어가게 이제 커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서. 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소위 말하는 민간 수요도 늘리고 뭐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차입 비용을 또 줄이는 거잖아요. 부채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국가 부채도 줄여주고 다 좋은 거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좋은 예, 거예요. 그 지금 그 밑에 그 표시로 돼 있는 새 주체한테 다 좋다. 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이게 달러의 위협이 안 되고 오히려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인터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키우겠다는 명확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진짜 지니어스한 네. 법이 통과가 된 거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네. 거기다 금리까지 내려갈 수 있고. 네. 예. 뭐 일단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쪽으로 이제 강한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트렌드가 바뀌는 게 아닌가. 지금 기존에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이어졌던 그 결제 네트워크의 트렌드가 서서히 이제 바뀌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드는 네. 게 아니 뭐 단순히 지금 코인베이스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봤잖아요. 뭐 JPDC인가? JPMD. 예, JPMD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월마트랑 아마존이랑 아마존,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 또 만든다고 했었고 그렇게 되면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코인베이스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JPMD는 좀 달라요. 거기는 자체 이제 자체 계좌 거니까. 이체 예. 자체 네트워크를 써서 원래 있으니까 그게 되니까. 그 자체하지만 만약 뭐 애플이 한다, 아마존이 한다, 네. 뭐 월마트가 한다 그러면은 그건 자기들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겠죠. 네. 그 발행을 하면은 결제 네트워크는 코인베이스를 쓸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어디가 있냐면은 지금 앞서 말했던 그 뭐 L1이든 L2 기반의 이더리움 기반이든 뭐 이런 네트워크는 이 코인베이스도 있고 우리가 잊고 있는 블락도 있어요. 블락. 네, 예. 네, 블락도 있는데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 쓸 가능성이 높고 이것까지 뭐 빅테크나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하기에는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만들어내면 서클한테는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쵸. 서클은 발행사니까. 네네. 네. 그 대신 코인베이스는 그 뒤에서 그러네. 비자나 마스터 같은 역할로 이제 수수료를 먹는 거죠. 그 서클은 일단은 작은 국채 이자를 받는 거고 네. 여기는 거래 마음껏 받아가는 거니까 코인베이스가 1등이네요. 이걸 사야 되네 이거. 이거. 만약에 더 늘어나면. 그렇죠. 더 증가하면. 예. 네. 근데 이제 요거는 각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예. 각자 쓰는 거고 USDC는 이걸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도 살 수 있고 해외 이제 그것도 되다 보니까 일단 규모 면에서는 서클이 더 클 수는 있는데 일단 서클을 다 안 쓰고 자체 걸 뭐 많이 쓰게 되면 그래도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앞으로 봐야 되죠. 일단 그런 뭔지 상상만 해보는 정확하게 거니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USDC를 만든 이 서클이라는 회사가 왜 지금 더 크냐면 지금 사실 실생활에서 막 결제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법안으로서 이제 실생활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더 생겼고 만약에 그게 생겨서 진짜 많은 사람이 쓰게 되고 많은 회사들이 코인을 발행한다면 다 코인베이스 통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먹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좋아지겠지만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맨날 그냥 IC 카드 뭐 이런 걸로 긁다가 굳이 내가 USDC를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미국 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지금 특히 이제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이런 국가들의 이제 만약에 그는 직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쪽에 있어서는 통화의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월급 받아서 비트코인 사기 어려우니 거의 여기 뭐 USDC를 사든 뭐 테더를 사든
그걸 지금 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사서 가지고 있으면은 통화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하고 또 하나 이제 결제까지도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냥 수수료 없지 않습니까? 예. 그 결제 수수료도 거의 최소화가 되고 환 수수료는 제로니까. 그러네요. 예, 다 얼마나 유용한 근데 약간 좀 시스템인가. 무시무시한 게 그러면은 막 우리가 뭐 남미의 아마존 이래서 메르카도 리브레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냥 아마존이 거기 가서 이제 코인으로 이렇게 사세요 하면은 사실 그 사람들도 사실상 미국의 소비자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근데 물류가 또 있으니까. 물류가 있기는 네. 하네요. 예. 물류가 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완벽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좀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죠? 아, 너무 지금 만약에 찬양만 너무 좋은 것 해가지고.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이자가 빠진다든지 네. 이런 게 단점이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죠? 일부 그런 그 발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리스크고 예, 그렇죠. 예. 또 하나 이제 혹시나 모를 이거 이제 법안으로 이제 강제는 하지만 네, 강제는 하지만 예. 또 모르잖아요. 또 이거와 관련돼서 교묘하게 해킹도 피해가지고 가능하고. 예, 예. 혹시나 이제 사기 당하는 또 그런 거는- 옛날 사례들이 좀 있었죠. 예전에 과거에. 저희 예전에 그 권모 씨가 했던 예, 그- 그쵸, 그쵸, 예, 그쵸. 근데 그쵸. 거기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데파짓을 안 하고 전부 이제 뭐 알고리즘 기반으로 다 이 연동돼 가지고 이걸 안정화시켰다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사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법으로 막고 한 거니까 일단은 믿고 쓰는데 이제 큰 것만 써야 되지 않을까. 법안 내용 보니까는 일단 딜로이트가 매월 감시한다. 네,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일단은 코인에 갖고 있는 그런 불안감만 없어지면 또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갑자기 코인 사고 싶어졌는데 이건 그러게요. 예, 딴건 아니고 이건 필요해 보여요 저는. 근데 사실 그 USDC나 테더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달러랑 연동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 통과됐다고 해서 막 변동성을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거 수혜를 받으려면 서클이나 코인베이스를 사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수혜로 이제 가장 큰 뭐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만약 이 결제가 늘어나려면 네.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 그 밑에 하드웨어로는 이제 엔비디아나 AMD가 쓰이고 그렇게 확장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쓰이고 이제 결제 네트워크에는 뭐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아까 코인베이스든 뭐 블락이든 여러 또 다른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이 쓰일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아까 말했던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가 향후에 이제 비자 같은 역할로 이제 확장이 되면 그러면 그 정도 시가총액까지는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이제 서클을 쫓아가는 그런 기업들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군요. 아까 후보군 중에는 저기 페이팔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거기까지 보시면 좋겠죠. 그렇군요. 채팅창에서는 전 세계가 쓰는 도토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 같이 나눠 쓰는 도토리. 예, 진작에 그걸 우리가 했으면 물론 그때는 블록체인이 없었지만 자 아무튼 진짜로 이렇게 세상이 순식간에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 그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니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애플 얘기 또 가져오셨는데 폴더블 아이폰이 나옵니까? 네. 오. 내년 아마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올 그 하반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이후에 26년 되면은 이게 보일 수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 또 믿을 만한 사람이죠. 예, 애플 전문가인 이제 거밍치 이분이 올린 건데 그 내용에 이제 주는 그 폴더블 프로젝트는 하반기에 시작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26년에 결국 그 삼성 디스플레이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힌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접히는 부분 디스플레이를. 네네. 네,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얼마 출하되느냐를 보면은 결국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2배가 돼 버리면은 이제 나오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거 나오는 건 좀 더 이제 뒤에 봐야 되는 거죠. 실제 나오는 거는. 근데 가격은
가장 프리미엄급으로 가장 비싸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겠죠. 부품이 비싸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긴 하지만 뭐 애플이 아직 호재가 없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요거라도 잘 돼서 판매량이 좀 더 교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럼 얼마나 또 이제 간지 있게 이쁘게 만드냐에 그렇죠. 따라서 또 쓰다 오래 쓴 사람들은 또 바꿔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모멘텀을 좀 기대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힌지 접치는 불의 주름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최근 이제부터? 나오는 그 삼성폰도 이제는 없어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초기는 그래요? 초기는 그 중간 접히는 부분도 뜨기도 했고 무슨 책처럼 계속 자국 났어요. 그렇죠. 네, 예. 네. 그게 없다 지금은? 네, 자국이 나는데 오. 이제는 최근 나온 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값은 한 2,000달러까지 올라가 가격은 좀 비싸지겠죠. 비싸지겠죠. 그렇죠. 그거라고 그러면 애플이 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것 때문이라도 네, 가격이 비싸니까 비싸진 거 아니에요? 프리미엄 그 가격대 출시니까 그걸로 이제 상당한 마진을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네. 뭐 트럼프가 또 애플에 대해서 또 얘기한 게 있네요. 근데. 네, 이거는 네. 결국 그 애플을 괴롭힌 네. 이유가 이거다. 이게 뭐냐면은 그 골드카드가 골드카드 뭐예요? 영주권 영주권 500만 달러짜리 영주권. 맞아. 있었어요. 네, 이걸 애플이 살 거다. 어. 왜냐하면 미국에서 뭔가 하려면은 네. 다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 영주권 주고 사서 주요 인물들 데려와서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꿔라 네가. 진짜 500만 어마어마한 달러 써서 네. 그거 사서 너네 돈 많으니까. 말이 되네요. 말이 돼. 네. 어차피 바이백 하느니 네, 어, 그냥 사람들 데려와서 할 거니 그 사람 데려올 때 트럼프 골드카드 사서 고용에 안정시켜주면서 하라는 거죠. 굉장히 쉽네요. 트럼프는. 네. 이건 근데 좀 뭐 웃자고 하는 느낌으로 좀 가져오긴 그렇겠죠. 했는데 네. 뭐 애플한테 자꾸 이렇게 압박을 넣는 게 이것 때문이다. 뭐 이런 루머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참 애플 얘기를 가져오셔서 이제는 뭔가 좀 투자 의견 좀 다르게 해볼까 했는데 막상 제가 생각했던 뭐 AI라든지 뭐 되게 좋은 얘기라기보다 네. 홀더블 나올 수도 있다. 혹은 이제 골드카드 살 수도 있다. 이게 끝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애플은 일단은 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는 저도 요거 봤어요.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나이키 스킴스. 요거 이제 뭐 미국 문화나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킴 카다시안인가요? 네. 그 사람이랑 이렇게 협업하려고 했던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왜 연기가 됐어요? 이게 생산하고 공급망 문제가 있어요. 관세부터 해서 이제 문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자기들 밝히기는 이제 생산하고 공급망 차질로 인해 가지고 뒤로 좀 연기한다.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백지화되는 게 아니라 연기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일단 그 나이키의 모멘텀이 여기에 조금 있었거든요. 기대감이. 맞아요. 이거 예.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어요. 네, 최근에.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다시 좀 연기되면서 주가도 흐름이 뭐 다시 좀 꺾이는 모습이고요. 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나이키가 좀 트렌드에서 좀 밀려나면서 많이 늦었죠. 네, 밀려나면서 이걸 또 돌파구로 좀 삼았고 특히 이제 여성들의 그 액티브웨어 시장 이쪽 그 강화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킹 카다시안이 이제 좀 인플루언서로 영향력이 그럼요, 꽤 예.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에서 만든 게 이제 소위 패션 쪽에 좀 트렌디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 건데 네. 네, 요게 좀 늦어지니까 좀 주가 모멘텀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요즘 그거를 좀 만회하려고 협업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곳곳에.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랑 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이키 입장에서 조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좀 달라져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 이제 MZ 세대들이 그러니까 인식이 지금 나이키는 그쵸. 나이 든 사람들이 입는 옷, 맞아요. 입는 신발, 예. 자기들은 좋아하지 않는 브랜드. 맞아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서 말했던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나 뭐 협업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SNS 한번 올리면 나이키가 달라지고 있네라는 걸 한 번에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한 거죠, 솔직히. 네. 가는 방향은 좀 맞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소위 말하는 그 이미지 탈피를 위한
준비 단계나 뭐 초기 단계다 뭐 이렇게 예. 봐야 되죠. 예.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실제 그 아울렛 가면 매장에 있는 나이대가 제법 있어요 지금. 아, 나이키 아울렛이요? 나이키 아울렛.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젊은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진짜 지금은 아빠 신발 된 게 아닌가 저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그 운동복이나 신발이나 다 러닝코어가 등장을 하면서 그 러닝과 관련된 특화된 브랜드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네. 뭐 온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들을 모아놓은 그런 매장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 데 있어요. 가면 젊은 애들 진짜 많아요. 근데 또 그게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나이키가 좀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던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뒤처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앞서 말한 그 러닝, 네. 그 나이 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뭐 조깅, 달리기, 맞아요. 이런 단어를 안 씁니다. 러닝. 그쵸. 러닝이죠. 이게 이제 단어가 이제 러닝으로 이제 바뀐 거래요. 그래서 네. 지금은 또 러닝도 펀 러닝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펀러닝은 뭐예요? 이렇게 즐기면서 뛰는 거죠. 뭘 즐겨요? 러닝하는데 그냥 뛰는 거지. 아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 엄청 힘들게 뛰지만 네. 그 뒤에 오는 그 희열이 있잖아요. 아, 뭐 러너스 하이 뭐 이런 네, 거. 뭐 그런 문화가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뭐 미국 일부의 국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러닝 다 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크루도 진짜 많고. 네, 다 엄청 다 뛰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글로벌 러닝화 시장 추이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 보면은 뭐 보스턴 마라톤, 뭐 뉴욕 이 마라톤 대회도 지금 참가하는 인원이 뭐 5만 명 이렇게 엄청 늘어나고 있는 아니, 상황입니다. 진짜 3, 4월에 네. 여의도에서 네. 마라톤을 매주 했어요, 진짜. 매주 막아놓고 네. 매주 행사하고 네. 그 정도로 진짜 요즘에 어떤 힙한 그런 문화의 전형이 됐습니다. 러닝이라는 게. 러닝 슬로우 러닝까지 포함된 거죠? 슬로우한 아니요, 것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슬로우 러닝. 안 쳐줘요. 안 쳐줍니까? 슬로우 러닝이라면 슬로우 조깅. 하여튼 슬로우 근데 조깅, 예. 이게 아까 말했던 런던 마라톤 대회가 2025년 그 신청자를 90만 명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러닝이 또 그 하프 적어도 이제 10km. 예, 최소 10km. 최소 뭐 5km는 사람들이 또 안 안 쳐줘요. 쳐주잖아. 에이, 5km는. 그러니까 10km부터 막 하니까 초보가 5km 뛰기도 어렵잖아요. 어렵죠. 아, 그렇죠. 네. 예. 어려운데 10km는 뭐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신발 좋은 거 맞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좀 그래도 뭔가 좋은 걸 신으면 좀 더 장비, 가볍고 예. 하면 내가 좀 그래도 좀 더 잘 뛸 수 있지 않을까? 아이, 그럼요. 뭐 이런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신발 뭐 옷, 가벼운 소재 옷 이런 거 하면 100만 원이거든요, 합치면. 오. 그 요즘 나이키에서 광고 모델이 뭐 옛날에야 막 호날두, 메시 막 이랬잖아요. 요즘 누군지 아세요? 킵초게라고 아세요? 그 마라톤의 그 영웅. 아. 예, 네. 그 아프리칸, 네.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아. 거의 나이키 벽에 걸려 있습니다, 진짜로. 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 전 세계 붐이 이제 런이다. 네. 러닝이라서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운동화 브랜드 점유율을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네. 나이키는 줄어들고 있고 아디다스 그다음에 이제 호카부터 해서 뭐 온러닝, 맞아요. 아식스. 우리가 그 아식스 매장은 아직도 뭐 가면은 물건 좀 늦게 가면은 신발이 없다고 하네요. 한국에도. 아식스. 아식스는 좀 생산량이 좀 제한돼 있어가지고. 오, 네. 근데 러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식스를 좋아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아식스도 주가도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 온이나 이제 호카, 그러니까 데커스 아웃도어 이 두 개는 주가가 지금 아직 회복을 많이 못했거든요. 예. 특히 데커스는 좀 더 회복을 못했고. 그쵸. 근데 아식스 주가를 아침에 제가 보고 왔는데 거의 전고점 회복을 했어요. 맞아요. 넘어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아식스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네, 근데 뭐 여기 언더아머를 써놨는데 언더아머는 좀 언더아머 또 러닝에선 또 안 쳐주죠. 네. 안 쳐주죠. 잠깐 짬 내서 이사님 얘기했던 나이키 애플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건 약간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이사님. 왜냐면 나이키 보시면 파란색인데요. 마이너스 19%. 네. 주황색 애플 똑같은 모습인데 똑같이 19% 빠진 종목이 두 가지 종목이에요. 그러네요. 이거에 똑같이. 공교롭게. 네, 공교롭게도. 네. 혹시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니시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닌 것 같고 혹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폴더블 프레임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있는 건데 네. 올라오겠습니까? 이래갖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지금. 네, 아직 쉽지 않을 것 같고. 안 가고요. 네. 그러면 좀 대안으로 생각해 볼 만한 종목 뭐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결국에는 이제 이 스포츠웨어나 러닝의 가장 핫한,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 미국 주식하고 있지만 아식스는 네.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뭐 일본 주식 중에 아식스는 뭐 가장 빨리 회복했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만 핀란드 기업인 그 예, 여기 아모스포츠. 아모 스포츠? 네. 아크테릭스. 예. 예. 아 아크테릭스가 예, 핀란드 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주주는 중국이에요. 아, 안타, 그래요? 안타. 예. 네. 아니 제가 아까 젊은 애들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거 사는지 모르겠다고 한 게 그냥 아크테릭스거든요. 네. 150만 원 막 이래요. 그냥 네. 점포 같은 거 네. 하나에. 오. 네.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그 뭐 요즘 그런 단어 안 쓰긴 안 쓰죠. 꾸안꾸인가 뭐 그런 거 안 쓰잖아요. 아 꾸안꾸 가끔 쓰죠. 아, 쓰나요? 네. 뭐 딱 하여튼- 그런 느낌이죠 러닝코어가. 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용어가 그 고프코어로 이거든요. 예, 고프코어라는 게 뭐냐면은 고프가 이게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G가 이제 그래놀라, 예. O가 오트 그 귀리, 예. 그다음에 R이 이제 건포도의 레이신스, 색깔 얘기하는 예, 건가? P가 땅콩 피넛.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아웃도어 예 맞아요 맞아요. 잖아요. 그러니까 아웃도어 갈 때 보통 그런 거 많이 들고 가니까 아. 그걸 따가지고 이제 그 하는데 그러니까 저게 100만 원, 2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 옷이? 근데 보시면 인기도가 오른쪽 끝으로 가고 그 가격으로 가고 네. 선호도로 가게 되면 제일 끝에 있는 게 아크테릭스예요. 진짜 저게 끝판왕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여러 번은 아니지만 나 하나 가지고 그렇죠. 예, 그냥 밖에 나갔을 때 이게 지금 이게 이게 멋있다고 하는 이해하려고 거거든요. 하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예. 이게 멋있다고 이제 자기 나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 문화같이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도 다음 보시면은 거의 전고점을 뚫었다가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 가장 센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저 아크테릭스 관련주 있는 줄 몰랐는데 알았으면 진작에 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기는 하네요. 그 네. 앞서 봤던 그 4명의 모델 옷을 합친 게 100만 원 넘는다는 얘기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를 다 합치면 네.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아, 4명 옷이요? 다 합치면. 와, 이게 이제 600만 원. 뭐 놈코어라는 그런 용어를 막 쓰고 합쳐갖고 뭐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밑에도 펑퍼짐하고 맞아요. 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이걸 좋아한다니까 특히 색깔도 화려하지 않아요. 전부 회색, 맞아요. 검정색 뭐 아. 이런 느낌이라서 좀 다릅니다. 우리 뭐 방탄개인이 들어가면 그 정도 값싸겠죠. 뭔가 있겠죠. 뭔가 있겠죠. 뭐 저희끼리 있겠죠. 이런 얘기해서 뭐 예,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테슬라. 예. 요거 뭐 간단하게 한 장 준비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주가에 영향 안 미쳤고요. 네. 지금 이 텍사스 주정부에서 특히 텍사스 의회에서 안전을 좀 더 갖춰서 자기들이 법안을 마련하는데 좀 연기 좀 해달라 요청한 거예요. 3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요청한 거라서 네. 실제 뭐 이걸 테슬라가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보완해갖고 뭔가 제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네, 그리고 시행할 때 이게 법안이 9월 1일부로 시행되다 보니까 자기들에 맞춰서 해달라는 거예요. 편하게. 9월까지 늦추기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들 일 편하자고 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거예요? 생각도 들고요. 뭐 일 많죠 요즘 네. 정부 트럼프 때문에 뭔가 일이 많을 테니까 네.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주말 지나면 바로 공개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내일 쉬어가니까 테슬라 주가 모레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볼만한 그런 재료가 되겠네요.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